네, 안녕하세요. 흥단장입니다. 네, 오늘은 그레이시 주짓수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이 평일인데, 화요일 평일인데, 제가 지금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이제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갔던 이제 식당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해서 저한테 이제 검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사실 크게 걱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백신도 맞았고, 그리고 이제 동시간대 밀 접촉자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검사 결과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나와야지 저도 맘 편히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 하루는 이제 휴관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또 어떻게 지금 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가 4단계가 되자마자 또 이렇게 돼가지고, 체육관을 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참에 제가 그동안 좀 미뤘던 이제 유튜브 촬영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제 그레이시 주짓수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들을 제가 오늘 전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오해를 조금 이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는 그레이시 주짓수는 스파링을 하지 않는다 라는 건데, 전혀 아니고요. 그런 오해가 생긴 이유가 처음 입문을 하고 나서 컨베티브 과정이라는 거를 배우게 됩니다. 그 과정에는 스파링이 없고요. 그거는 맞습니다. 대신에 그레이시 주짓수가 완전히 스파링을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컨베티브 과정을 마스터하고 그 이후에 마스터 사이클 과정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스파링을 진행을 합니다. 이게 저는 기존에 제 채널에서 얘기를 했었나 모르겠는데, 제 채널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스포츠 주짓수로 한 6년 정도 체육관을 운영을 하고, 관원들도 시합을 이제 많이 내보내면서 그런 시합 위주로 좀 많이 지도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 관원분들이 이제 들어와도 이제 금방금방 스파링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기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상급자분들이랑 같이 파트너를 잡아주면서 포지션 스파링 위주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운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눌러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사이드 마운트라든지, 유리한 포지션을 잡게 하고 거기서 이제 상대방을 탈출하지 못하게 잡아놓는 식으로 이제 포지션 스파링을 진행하거나, 또는 이제 상급자분은 이제 가드 패스 방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 스파링을 진행하신 분은 이제 가드 패스를 하는 그런 이제 가드 패스 스파링도 진행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늘려나가는 쪽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레이시 주짓수로 넘어와서 컨베티브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기존 가는 분들은 이미 스파링을 해봤기 때문에, 흰띠 분들도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흰띠 분들도 선택에 맡기고 있습니다. 완전 지금 이제 그레이시 주짓수로 전환하고 나서 들어오신 분들은 컨베티브 과정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레이시로 전환하기 전에 이제 이미 스파링을 좀 많이 해보셨던 흰띠 분들은 원한다면 마스터 사이클 과정에 들어와서 스파링도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기존 방식으로 이제 지도했을 때와 그 다음에 그레이시 주짓수로 전환을 하고 이제 지도를 했을 때와 학생분들이 그런 발전하는 기술이 느는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컨베티브 과정이라는 거 자체가 실전 상황을 가정해서 연습을 하는 거긴 하지만, 주짓수에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그런 포지셔닝이라든지 서브미션, 또 이스케이프 등의 그런 완전 기본기를 탄탄하게 배울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스파링을 이제 하다 보니까 관원분들이 이제 스파링을 할 때 그냥 막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배운 기술을 사용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을 익히는 속도라든지, 아니면 스파링에서 그 기술을 실제로 사용하는 데까지의 그런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됐다고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운동을 하는 파트너분들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다닐 때 그냥 마냥 스파링을 할 때보다
컴배티브 과정을 이제 배우면서 스파링을 했을 때 굉장히 뭔가 기술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체계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미리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주짓수가 이제 몸으로 하는 체스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레이시 주짓수를 제가 배우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거는 정말로 그런 체스를 하듯이 생각을 하면서 다음 수를 생각하고 상대방이 다음에 어떤 수를 사용할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이제 스파링을 이제 진행을 이제 하다 보니까 뭐 기존의 뭐 스포츠 주짓수 방식으로 막 할 때 스파링 할 때처럼 굉장히 막 엄청 과격하게 뭐 하지 않아도 굉장히 충분히 재밌게 스파링을 이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상률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일단 저부터도 제가 다치는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뭐 크게 안 다치더라도 뭐 어디가 뭐 꺾인다든지 아니면 뭐 손가락 부상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사실 뭐 운동을 하고 나면은 다음날 막 몸도 여기저기 막 아프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없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그레이시 주짓수를 하면 운동을 굉장히 좀 오랫동안 다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뭐 스포츠 주짓수를 하는 분들도 본인의 그런 스타일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다르겠죠. 본인의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쪽으로 이제 잘 맞춰서 스파링을 한다면 부상 위험이 좀 줄어들 텐데 어쨌든 뭐 제가 두 가지를 다 해본 경험상으로는 저는 이제 그레이시 주짓수가 조금 더 부상을 당하는데 비율적으로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그레이시 주짓수는 굉장히 폐쇄적일 거다 라고 오해를 좀 많이 합니다. 이거는 뭐 어디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 주변에 굉장히 주짓수를 오래 하신 분들도 그레이시 주짓수에 대한 그런 정보가 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뭐 블랙벨트인 분들도 굉장히 주짓수에 오래 몸 담았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레이시 주짓수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잘 아는 분은 많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일단은 굉장히 폐쇄적일 거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뭐 기술적인 부분, 뭐 계속 현대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던한 기술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스파링 할 때. 그리고 그런 기술도 이제 지도하면 안 된다. 약간 이런 거를 좀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레이시 주짓수로 왔을 때 굉장히 많이 놀랐던 거는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굉장히 막 안 되는 것도 거의 없고요. 뭐 흔히 말하면 뭐 베림보로도 해도 됩니다. 스파링 할 때 그냥 해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도자가 그날 뭐 정말 그 그레이시 주짓수의 이제 교육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만약에 오늘 내가 다른 거를 가르치고 싶다 이벤트성으로 그러면은 지도해도 괜찮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뭐 전혀 굉장히 폐쇄적이지가 않고요. 굉장히 좀 개방적이고 막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갇혀있지 않다는 거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폐쇄적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도복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도복을 그레이시 주짓수에서는 이제 흰색 도복만 입어야 되거든요. 흰색 도복만 입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여기는 좀 너무 좀 폐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해외 체육관에도 뭐 흰색 도복만 입어야 되는 데는 너무 많죠. 뭐 아토스도 그렇고 AOJ도 그렇고 뭐 그런 체육관들도 흰색 도복만 입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일단 저도 처음에 예전에는 그런 게 사실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주짓수 도복에 그렇게 이쁜 게 너무나도 많고 막 저는 특히나 이제 검정색 도복을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제 예전 도복들 보면 다 검정색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도 약간 좀 희한하게 그레이시 주짓수로 넘어오기 거의 얼마 전에 갑자기 흰 도복에 꽂혀서 그때부터는 흰 도복만 샀었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건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도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지만 그 이유를 이제 듣고 나서는 굉장히 이제 많이 납득을 했거든요. 왜냐면 뭐냐면 흰 도복이 이게 어떻게 보면 장단점인데
흰색이기 때문에 때가 굉장히 잘 타죠. 잘 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깨끗하게 관리하려면 자주자주 세탁을 해야 됩니다. 세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주짓수가 아무래도 밀착이 많은 운동이다 보니까 도복과 뭐 안에 입는 래시가드 아니면은 본인의 뭐 신체 청결을 굉장히 잘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같이 파트너를 해서 하는 이제 운동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수 있지만 나의 그런 땀 냄새와 그런 악취를 맡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제가 체육관을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검정색 도복이나 파란 도복, 이런 색깔 있는 도복은 사실 더러워져도 티가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일주일 내내 막 땀 뻘뻘 흘리면서도 그냥 세탁도 안 하고 입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최근까지는 체육관에 도복 보관이 했었는데, 한 달 넘게 집에 한 번도 도복을 가져가지 않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저도 막 직접 대고 막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뭐 기분이 굉장히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공지를 계속 하고 막 집에 도복을 가져가서 꼭 세탁을 해주세요. 뭐 이틀에 한 번은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꼭 가져가서 세탁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복을 가지고 다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번거로운 좀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도복을 이제 계속 이제 놓고 다니면서 이제 세탁을 한 번도 안 하고 막 누래지고 막 어떻게 보면 좀 심한 경우는 진짜 막 곰팡이가 막 생길 정도로 도복을 막 세탁을 잘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해하겠지만 이제 사실 이제 요즘 같은 이제 더운 날은 사실 땀이 좀 많이 흘리기 때문에 본인은 잘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제 운동할 때 그런 땀 냄새가 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밖에서 땀을 많이 흘리고 와서 이제 씻지 않고 바로 이제 도복을 갈아입고 이제 수업을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운동복도 새로 다시 갈아입고 도복도 입고 하다 보니까 심하진 않은데 머리도 사실 이제 며칠 동안 막 감지 않아서 막 떡진 상태로 이렇게 막 운동을 오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거는 사실 파트너에 대한 배려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흰 도복을 입게 하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입니다. 이제 흰 도복이 금방금방 때가 타고 금방금방 표시가 나기 때문에 더러워지면은 제가 바로바로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본인도 그걸 느끼고 이제 파트너들도 이제 바로 이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리에 용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흰 도복만 입게끔 하는 거라고 해서 저는 이제 완전히 납득을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검정 도복이나 이제 파란 도복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막 한 달 내내 안 빨아도 겉으로 봤을 때는 티가 잘 안 나요. 근데 이제 막 같이 붙어서 운동해보면 이제 바로 알죠. 냄새도 냄새고 뭔가 그 끈적끈적함이 있어요. 굉장히 불쾌하죠. 그런 상태로 같이 운동을 하기가 굉장히 싫습니다. 전에는 이제 저한테 여성분이 이제 와서 따로 이제 말씀을 하신 적도 있어요. 저분이랑은 파트너를 하기가 좀 그렇다. 다른 파트너를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다행이고요. 대부분은 그냥 참죠. 참고 막 굉장히 혼자 스스로 막 불쾌하고 그냥 그렇게 막 끝나고 막 그러는데 그게 점점 쌓이면 체육관 입장에서도 좋지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체육관에 와서 안 좋은 기억이 많이 쌓일수록 계속 운동을 지속하기가 좀 어렵겠죠. 체육관에 와서 굉장히 좀 청결하고 즐거운 그런 기억들,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흰 도복을 입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규 수업 때는 흰 도복을 입게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오픈 매트 같은 거 할 때만 이제 색깔 도복을 입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레이시 주짓수로 전환을 했다 그래서 기존 도복 막 다 버려야 되고 막 그런 거는 아니에요. 기존에 이제 입었던 도복은 입고 싶은 만큼
충분히 입고 나서 다음 도복을 사야 될 때 그때 흰 도복을 구입해서 입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강요가 없어요. 진짜로 막 오해하시는 것처럼 막 흰 도복 입어야 된다고, 야 당장 너네 다 흰 도복으로 바꿔, 막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강요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은 오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해인데, 그레이시 주짓수는 호신술만 한다. 약간 실전 상황에 대비한 그런 호신술만 한다, 이렇게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컨베티브 과정이죠. 컨베티브 과정만 이렇게 진행을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레이시 주짓수란 걸 처음 들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레이시 주짓수에서 가장 홍보로 많이 사용하는 게 컨베티브 과정이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부각이 돼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처음 입문 과정에서 컨베티브 과정을 배우고 나서 컨베티브 벨트를 따고 나면 이제 마스터 사이클 과정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대부분의 체육관들에서 하고 있는 이제 스포츠 주짓수죠. 그때부터 이제 스파링도 진행을 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블루벨트, 퍼플, 브라운, 블랙까지 가는 그런 다양한 기술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컨베티브 과정에서 이제 배우다 보면 이런 이제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관장님,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좀 간지러운 부분들을 마스터 사이클 과정에서 이제 많이 이제 긁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스터 사이클 과정을 이제 배우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시합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엄청 좀 화려하고 모던한 기술들은 많이 없지만, 포지션에 대한 유지 능력, 그리고 포지션을 전환하는 거, 그리고 그 포지션에서 서브미션으로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그 포지션을 탈출하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우리가 이제 스파링 할 때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기술이, 제가 항상 계속 공부하고 저도 계속, 연습 중이에요. 연습 중인데, 그러면 느끼는 건 뭐냐면, 와, 정말로 이 다양한 상황들에서, 주짓수 스파링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상황들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걸 너무나 잘 만들어 놨다,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이드 포지션 이제 깔렸을 때, 제가 기존이라면은 그 사이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힘을 굉장히 많이 썼을 거예요. 막 브릿지하고 막 쉬림프하고 막 무릎 집어넣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기본적으로 하는 이스케이프 방법 있죠.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시도를 이제 했을 텐데, 그레이시 주짓수로 넘어와서 느낀 건 뭐냐면, 손싸움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 사이드에 깔렸을 때, 이제 세이프 핸드라고 하거든요. 이제 손을 잘 안전하게 숨기고, 그리고 방어하는 방법, 그리고 움직이는 방법, 그리고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잘 배우고 연습을 한다면, 상대방이, 알아서 빈틈을 이제 만들어줘요. 그렇게 하게끔 기술을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그레이시 주짓수로 와서 굉장히 놀란 건 뭐냐면, 방어에 대한 그런 체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제가 상대방한테 선택지를 주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예를 들면 본인의 그런 타이밍이나 본인의 기술에 대해서 본인이 선택해서 계속 사용을 한다면, 저는 그 상대방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저한테 선택지를 던져주는 거죠. 너는 이렇게 방어해, 이렇게 선택지 주는 건데, 그레이시 주짓수는 이제 상대방을 제가 이제 컨트롤을 해서 상대방이 이제 어떻게 다음 수를 움직일 건지에 대한 거를 제가 던져주게 됩니다. 너는 이렇게만 움직여. 이렇게 이제 선택지를 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대방이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를 미리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상대방이 그 행동을 했을 때 그 다음 기술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그런 빈틈을 좀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 빈틈을 활용한 다음 기술들, 카운터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그게 좀 체스랑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싸움이 되는 거죠. 수싸움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기존에
주짓수를 할 때는 포지션을 막 절대로 안 내줘야 되고, 또 막 가드 패스를 막 엄청 하려고 너무 막 이게 에너지를 많이 쓰고 막 노력하고, 또 막 패스 당하면은 막 거기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막 엄청 노력을 하고 막 힘을 많이 쓰고 에너지도 많이 쓰고 막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좀 체계적으로 상대방을 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좀 조정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면서 주짓수를 할 수 있게끔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많이 공부하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느끼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놀라워요. 진짜로 기술들을 배우다 보면 그 만들어 놓은 디테일들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도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런 동작들이 있잖아요. 그 동작들 하나하나가 의미가 없는 게 없다. 이 그립을 잡았다면 이 그립을 잡는 이유가 있고, 이 그립을 잡을 때 이렇게 그립을 잡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발을 하나로 움직이더라도 발을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사용하고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동작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기술을 완성도 있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그거를 많이 계속 가다듬고 기술의 레벨을 올려가려고 노력을 하고요. 제가 이제 비유를 많이 하는 게 항상 이제 게임이랑 비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RPG 게임이랑. 제가 이제 하나의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처음에 체육관을 입문했을 때, 레벨 1이겠죠. 1에서 뭐 만렙이 100이라고 하면 제가 블랙벨트까지 가는데 계속 레벨업을 해 나가겠죠. 물론 블랙벨트가 됐다고 해서 만렙이 되진 않지만 거기서 저도 계속 레벨업을 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그런 기술이 있죠. 기술도 기술의 레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술을 처음 배웠을 때 그 기술의 레벨은 1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기술을 사용하는데 실패도 많을 거고요. 그리고 동작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이밍도 마찬가지고요. 그 기술을 계속 갈고 닦고 하다 보면 그 기술에 대한 레벨업이 되겠죠. 그런 이제 RPG 게임에서 레벨업 할 때마다 기술의 스킬을 레벨업, 기술이 스킬인데, 어쨌든 그 스킬을 레벨업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술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기술을 완벽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계속 제가 많이 사용하는 기술들을 레벨업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스파링 때도 계속 적용해보고 사용하려고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오늘 그레이시 주짓수에 대한 오해 이제 3가지를 한번 이제 다뤄보았는데, 이것 말고도 사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일단은 제가 좀 많이 듣는 가장 큰 오해들은 요 3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뭐 더 궁금한 거라든지, 나는 그레이시 주짓수에 대해서 약간 이런 오해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이제 답변을 달아드리거나, 조금 뭐 많이 이제 쌓이게 되면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그레이시 주짓수에 대한 오해 2탄으로 다시 촬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